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중간점검 영상입니다. 이번 주 3개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지난 일요일에 그중 한 개인 롯데쇼핑이 목표가 12만원을 넘어서면서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두산밥켓입니다. 일별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감안해서 뽑았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도 외국인의 매수는 이처럼 월화수 이어지면서 외국인은 현재 오늘 추정치긴 하지만 9거래일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만을 보셔도 이번 주 월요일에 변동성이 정말 컸었는데 시장 자체가 근데 두산밥켓은 월요일에 장중 4.9%까지 하락했지만 이처럼 종가가 오히려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을 정도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작년 매도 추세를 파랑새 외국인 보유 비중 매도 추세를 지속 보여왔었던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올해 2021년 올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매수로 돌린 모습이 수급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평선을 보시면 갈색 201선이 검정색 241선을 우상향 돌파하려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이처럼 갭상승이 나왔는데 갭상승이 나왔을 때 분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쵸? 이날 1월 7일 이처럼 갭상승이 나왔는데 갭상승이 나오기 전날에 1월 6일 수요일에 오후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또 갭상승이 나오기 전날 이와 같은 분차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도 주가가 크게 빠지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것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주춤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4분기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 대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올해는 작년 대비 기저효과가 부각될 수 있고 구조적 성장을 보이는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수혜가 기대되고 또 이쪽이 결국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 수혜주잖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거죠.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렇죠? 네. 두산밥켓 말고도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anyway 두산마켓 이번 주만의 목표가인 35,000원 유지하고요. 현주가 아래로 중요한 가격은 소개 시에 31,000원에서 31,5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롯데쇼핑입니다. 어제 롯데쇼핑 9.13% 9% 상승하면서 어제 고점이 정확히 12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 어제 됐고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제까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변동성이 정말 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 지금 보시듯이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갈색 200일선이 이처럼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 또 거래량도 점증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11만원을 단번에 돌파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별 수급을 보시면 어때요? 뭐 괜찮아요, 그쵸? 네, 괜찮습니다. 네, 여전히 메이저 수급 견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통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뭐 유통 쪽도 그렇고. 근데 롯데쇼핑은 보다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앞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 이미 지난 3분기부터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요일에 기업 소개 시에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의 경우 19년 4분기 대비해서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의 실적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크게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인 것이 매력적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제 목표가 달성됐지만 뭐 다음 현 주가보다 높은 가격 좀 말씀드려보면 한 13만원에서 13만 5천원 수준 정도까지는 네, 2차 목표가로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네, 오늘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 뭐 기관 수급 보고 뽑은 거 아니었잖아요. 네, 기관 수급보다는 역시나 이번 주 들어서도 외국인 수급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뭐 추정치지만 장중 기준이라서 금액으로 보면은 68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3월로 예상되는 라인과 야후 재팬의 통합 이슈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에서 정말 쟁쟁한 업체들과 경쟁해야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경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네이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표가 50만원 작년부터 제시하고 있는 목표 증권사가 있어요. 한 군데. 그 증권사가 이번 주에도 또 50만원, 우리는 50만원 목표가 유지합니다. 라고 또 레포트가 나왔는데, 역시나 일본에서의 성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는 KTB 투자증권이죠. 참고로 월요일에 레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기업 소개 시에 웹툰의 성장성도 언급드렸고, 또 뭐죠? 가상현실 쪽 네이버 손자 회사인 네이버 Z의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관련 뉴스에 지속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1분기보다는 성수기 2분기 기대감이 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번 주 월화 변동성 컸지만 그래도 주가는 5일선 꼿꼿이 상승 중인 5일선의 상승 각도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기업 소개 일요일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으로 미세하게나마 60일선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그게 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봐도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역시나 긍정적이라 보입니다. 추세에 있어서 60일선은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네.
60일선이 하락할 때 주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쵸? 60일선이 수평으로 돌아서고 상승하니까 주가도 상승하는. 국민연금이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11.56%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물론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일주일만을 보는 목표가 33만 5천원. 목요일, 금요일, 또 이번 또 변동성 커서 좀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유지하고, 중요한 가격인 29만 3천원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가격은 종가상 기준이에요. 어제 장중 기준이지만 어제 장중 저가가 29만 2,500원이었죠. 네. 29만 2,500원, 29만 3천원 둘 다 종가상 기준이고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중간점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